화려한 조명과 수만 명의 시청자, 그 중심에서 눈물을 흘리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슈조이 그룹의 안주인 고성희. 그녀는 지금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남편 박진석 회장을 잔인한 폭군으로 몰아세우고 있죠. 의처증, 재산 갈취, 그리고 감시.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폭로들은 삽시간에 대한민국을 뒤흔듭니다. 하지만 그 시각, 부산의 어느 낡고 비좁은 원룸, 노트북 화면, 속어머니의 눈물을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들 한우진입니다. 그의 손은 가느다란 떨림을 멈추지 못하고 눈동자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진실은 어머니가 내뱉는 말들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게 그는 아들이 아닌 슈조이라는 거대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정교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아들의 생명까지 담보로 잡았던 비정한 모정. 그리고 그 모든 파괴적인 계획을 묵묵히 지켜보며 아들을 가슴으로 품었던 의붓아버지 박진석. 이제 견고했던 거짓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단 하나의 진실이 담긴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는 순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슈조. 이 가문의 잔혹한 비밀이 세상을 향해 그 민낯을 드러내려 합니다. 배신으로 얼룩진 이 전쟁의 끝에서 과연 누가 최후의 미소를 짓게 될까요? 배신과 희생, 그리고 핏줄보다 진한 유대감이 얽힌 이 비극적인 드라마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정정만이 감도는 슈조이 그룹 회장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는 대조적으로 박진석 회장의 얼굴에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태블릿 PC를 건넸을 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들, 한우진의 위치가 파악된 순간이었습니다. 부산의 어느 허름한 원룸, 그곳은 화려한 슈조이 가문의 후계자가 머물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고독한 장소였습니다. 비서의 입에서 나온 지은호라는 이름의 박진석은 짧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아들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친구의 도움으로 몸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질투심을 불러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박진석은 종이에 적힌 연락처를 받아들며 복잡한 심경을 억누른 채 비서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거대한 문이 닫히고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그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어머니의 편에 섰다고 믿었던 아들이었지만 박진석은 단 한 번도 그를 원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성이라는 폭풍 아래에서 얼마나 위태롭게 버티고 있을지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죠.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의 작은 방 안은 노트북에서 흘러나오는 고성희의 오열 섞인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속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피해자가 되어 남편을 비난하고 있었고, 이를 지켜보는 한우진의 가슴은 천갈래로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묻는 그의 목소리는 허공을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향한 실망감은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고성희의 눈물은 진실을 가리는 차가운 베일과도 같았습니다. 한우진은 자신의 손이 왜 이렇게 떨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바로 그때 지은호가 건네준 새 휴대폰의 벨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발신자 제한 번호. 우진은 침을 꿀꺽 삼키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익숙하고도 따뜻한 목소리는 그가 그토록 외면하려 했던 진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나다. 그 짧은 한마디에
한우진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난 그의 입술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힘겹게 흘러나왔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걱정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고성이가 벌이고 있는 그 추악한 연극을 아들이 보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은 차마 노트북 화면을 외면하지 못한 채 지금 방송을 보고 있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진석의 긴 한숨 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전달되었고 그것은 아들을 향한 질타가 아닌 아내의 악행에 대한 비통함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자신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사실을 담담히 전하며 아들에게 어머니의 실체에 대해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너는 알고 있지 않니? 라는 질문에 우진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서 그녀의 욕망과 가식적인 미소를 지켜봐 온 사람이 바로 그였으니까요. 우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맺혔고 박진석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우진을 단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오직 사랑으로 키워낸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우진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죄책감의 둑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핏줄이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키려 했던 사람은 어머니가 아닌 바로 이 남자였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우진은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그런 아들을 다독이며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그리고 무너져가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 용기를 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우진에게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수많은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고 박진석은 서두르지 않겠다며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침대 위에서 우진은 창밖을 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끊임없는 압박,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요, 그리고 지은호에게 간 이식을 받은 뒤 느꼈던 그 지독한 죄책감까지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신은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마지막 카드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우진은 침대에 주저앉아 노트북 속에서 여전히 가짜 눈물을 쏟아내는 고성이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쏟아지는 거짓말들은 이제 우진에게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하시다니라는 생각과 함께 그의 머릿속에는 박진석 회장과의 기억들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열이 나고 아플 때 밤새 곁을 지켜주던 손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신의 입학식과 졸업식에 빠짐없이 참석해 환하게 웃어주던 얼굴. 그리고 생일마다 정성껏 골라준 선물들까지. 그 모든 순간 박진석은 진짜 아버지였고 우진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준 유일한 어른인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진실의 광장으로 걸어 나가야만 했습니다. 우진은 결연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말한 순간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조금씩 들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학이 넘어 박진석의 목소리는 세상을 다 얻은 듯 밝아졌고 아들을 향한 고마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다시 하나로 묶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둘러 짐을 챙긴 우진은 박진석이 보내준 차에 올랐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바뀌듯 그의 인생도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박진석의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는 아버지가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우진을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는 박진석의 온기는 차가웠던 우진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고생했구나, 우진아라며 등을 토닥여주는 손길에 우진은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아들을 향해 박진석은 네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며 오히려 지켜주지 못한 자신을 탓했습니다. 이 뜨거운 부자간의 재회는 한편으로 고성이에게 닥칠 거대한 몰락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눈이 휘둥그레진 채 달려오는 여동생 박영란을 마주하며 우진은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평화로운 재회 뒤에는 내일 아침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잔인한 고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선 거실은 겉보기에는 평온했지만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오빠인 우진을 보자마자 신발도 채 신지 않은 채 달려나와 그를 껴안았습니다. 우진 오빠. 그녀의 외침에는 그동안 오빠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죠. 한우진 역시 동생을 품에 안으며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족을 홀로 남겨두고 도망쳤던 부산에서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고 박진석은 말없이 우진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 물잔의 온기가 우진의 차가워진 손끝을 녹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한 생각들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성이가 밖에서 퍼뜨리고 있는 독한 소문들과 거짓된 눈물들이 이 집의 벽을 뚫고 들어오려 하고 있었죠. 박진석은 아들의 지친 기색을 살피며 오늘은 푹 쉬라고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워있는 침대조차 어머니의 욕망이 깃든 가시방석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박영란은 오빠의 방문 앞을 서성이며 차마 말을 걸지 못한 채 눈물만 훔쳤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평화는 유통기한이 정해진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평온한 집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전쟁터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저택의 조명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서재에서 홀로 서류를 검토하며 아내였던 여자를 향한 마지막 자비의 끈을 놓아야 할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진은 어둠 속에서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그림자에 숨어 울기만 하는 아이로 남지 않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게 될지 우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의 서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성이의 악행을 증명할 수많은 서류와 증거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죠. 박진석은 우진을 앞에 앉히고 신중한 어조로 입을 멸텄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소문을 반박하는 수준이 아니라 고성이의 모든 거짓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대중의 눈과 귀를 한 번에 사로잡을 방법으로 기자회견 대신 독점 인터뷰를 선택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 속에서 진실한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고성이의 연극적인 라이브 방송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우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신이 잘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그저 네가 겪은 고통과 진실을 있는 그대로만 말하면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임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고성이의 악행을 멈추기 위해 자신이 방패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엄마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이 말 한마디에는 어머니를 향한 마지막 미련까지 잘라낸 우진의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런 아들을 대견한 듯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폭풍을 앞둔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진석은 직접 대한일보의 박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매체를 선택한 것은 이번 폭로가 단순한 가십으로 치부되지 않기를 바라는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 아들 한우진과 함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전화가 끊기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남은 것은 전 국민 앞에서 가슴을 도려내 진실을 꺼내 보이는 일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오전 10시가 밝았습니다. 박진석의 거실에는 카메라 조명이 설치되었고 차가운 렌즈는 소파에 나란히 앉은 박진석과 한우진을 향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박 기자가 녹음기를 켜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팽팽해졌습니다.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고성이가 라이브 방송에서 주장했던 의처증과 재산 갈취 의혹에 대해 묻는 박 기자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죠. 하지만 박진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고성이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선언하며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고성이가 싱글맘이었던 시절부터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아들이었던 우진을 자신의 친자식보다 더한 사랑으로 키워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박진석이 우진을 바라볼 때의 그 애틋한 눈빛은 카메라 렌즈조차 속일 수 없는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진이가 누구 옆에 있습니까? 그것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박진석의 이 한마디는 고성이가 쌓아 올린 가짜 피해자 서사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일격이었습니다. 박 기자는 연신 메모를 하며 두 사람의 표정을 살폈고 분위기는 점차 고조되었습니다. 인터뷰의 화살은 이제 고성이의 숨겨진 욕망으로 향했습니다. 박진석은 그녀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들인 우진을 이용해 슈조이 그룹 전체를 삼키려 했다는 충격적인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우진을 후계자로 만들어 자신을 밀어내려 했던 그녀의 치밀한 계획이 하나둘 밝혀질 때마다 장내에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아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해 벌인 어머니의 잔인한 연극. 그 과정에서 우진이 겪어야 했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언급될 때 분위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의 입에서 강경화라는 단어가 흘러나오는 순간 인터뷰의 방향은 상상치 못한 곳으로 튀기 시작했습니다. 간이식이 필요했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거실의 모든 시선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한우진에게 쏠렸습니다. 고성이는 아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자신의 야욕을 위해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진석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아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슈조이의 후계자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그녀는 아들의 생명보다 권력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비정한 모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자 박 기자의 손놀림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마음까지 병들어갔던 우진의 지난 날들이 폭로되었습니다. 우진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은 신체적인 아픔보다 어머니라는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절망감에서 온 것이었죠. 박 기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귀한 간 이식은 어떻게 받으신 겁니까? 이 질문은 이번 인터뷰의 가장 핵심이자
고성희의 목줄을 죄는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우진을 쳐다본 뒤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고성희에게는 제게 숨겨둔 딸이 있었습니다. 이 폭탄 선언에 박 기자는 비명을 지르듯 반문했습니다. 숨겨둔 딸이라니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안주인에게 남편도 모르는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메가톤급 스캔들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성희가 자신 몰래 그 딸을 찾아냈고 우진에게 간을 이식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타인의 희생을 강요해 아들의 생명을 연장하고 그 아들을 다시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방패로 쓰려 했던 고성희의 악마 같은 계획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기자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장님, 그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라는 질문에 박진석은 이제 우진이 직접 말해줄 것이라며 마이크를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우진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가 입을 여는 순간 고성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진이 꺼내놓은 다음 이야기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한우진이 떨리는 입술을 떼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정지한 듯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사실 쌍둥이였습니다. 이 한마디에 박 기자의 펜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재벌가의 스캔들은 이제 단순한 불륜이나 재산 다툼을 넘어 인륜을 저버린 잔혹한 범죄 드라마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평생 모르고 살았던 동생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아들의 간 이식이 급해지자 마치 물건을 찾아내듯 숨겨두었던 쌍둥이 딸을 찾아냈습니다. 오직 아들의 몸을 고쳐 자신의 욕망을 이어가기 위한 부품으로 딸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진이 울먹이며 털어놓은 진실은 현장에 있던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찾아낸 그 쌍둥이 동생이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사실은 자신의 혈육이었고 그 친구의 희생으로 자신이 살아났다는 사실은 우진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의 낙인을 찍었습니다. 고성희는 수술이 끝난 후에도 아들의 회복보다 슈조이의 권력 승계만을 독촉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성재형을 밀어내고 회사를 차지하라고 강요하던 어머니의 목소리는 우진에게 지옥의 환청과도 같았습니다. 우진은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악마 같은 본성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말없이 우진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고성이라는 여자를 삶에서 완전히 도려내기로 결심한 듯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 처절한 고백은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의 산증인이자 희생자인 그 쌍둥이 동생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대한일보의 일면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박진석 회장, 독점 인터뷰, 고성희의 숨겨둔 딸, 그리고 강제간 이식,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실린 우진의 눈물 섞인 증언은 온라인을 삽시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실시간 검색어는 고성희와 슈조이로 도배되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동정하던 여론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어 화살촉처럼 그녀를 향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고성희의 숨겨진 딸이 누구인지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바로 박영나가 연재하던 웹툰이었습니다. 어느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웹툰 내용. 고성희 사건이랑 똑같지 않아? 라는 글은 순식간에 성지가 되었습니다. 웹툰 속 주인공이 겪는 지독한 차별과 어머니의 압박,
그리고 출생의 비밀까지 모든 정황이 현실의 고성희 사건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하며 웹툰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박영나의 웹툰 조회수는 수직 상승하며 서버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중은 이제 작가가 바로 그 숨겨진 딸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에 찬 추측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파편들이 하나둘 모여 거대한 형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작업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영란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도피처였던 창작의 세계가 현실의 지옥과 연결되는 순간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내 웹툰이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떨리는 딸의 목소리에 박진석은 예상외로 덤덤하고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영나야.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다. 아버지는 이미 딸의 웹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긴 그림들을 마주한 아버지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1시간 후 박진석은 영나의 작업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주한 아버지의 눈은 붓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영나를 보자마자 말없이 끌어안은 박진석의 품에서는 지난 후회와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하다, 영나야. 정말 미안하다. 평생 강인한 철의 여장부처럼 군림하던 박진석이 딸 앞에서 아이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딸의 웹툰을 통해 영나가 그동안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서 숨죽여 울었는지, 자신이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 믿었던 것들이 정작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잔인한 가시울탈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은 영나의 손을 꼭 잡고 고백했습니다. 유일한 숨통이었던 꿈까지 빼앗으려 했던 자신의 무지함을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아버지는 이제 너의 꿈을 마음껏 펼치라며 평생 내 편이 되어 응원하겠다는 약속을 건넸습니다. 영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을 다 쏟아냈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간절히 원했던 것은 바로 이 따뜻한 온기와 인정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벽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이지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영나의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지환은 영나를 껴안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아버지가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작업실에서 방방 뛰며 어린아이처럼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영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비극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 큰아들 성재와의 해묵은 갈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이제 성재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에게는 어떤 고백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다음 날, 슈조이 그룹 회장실의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박진석은 큰아들 성재를 불러 앉혔습니다.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들어온 성재의 표정은 비장했지만 박진석은 그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나는 정말 무지한 아비였어. 박진석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사과에 성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아들의 사랑을 빼앗고 행복을 억압했던 지난 날을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성재의 손을 꽉 잡은 박진석은 이제 늦지 않았다면 내 사랑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성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려 했던 이유가 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도구로만 보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성재의 고백에 박진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이 통하는 순간 성재는 사직의 뜻을 굽히고 아버지의 곁에서 슈조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억압이 아닌 이해로 묶인 부자의 결속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을 품에 안고 나도 사랑한다, 내 아들아라고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생애 처음으로 나눈 진심 어린 포옹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성재는 곧장 이수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가슴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수빈에게 성재는 오늘의 대화 내용을 전했고 수빈은 믿기지 않는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정말이야? 성재는 수빈의 눈물을 닦아주며 약속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수빈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허락을 구하겠다고, 이번에는 절대로 너를 놓지 않겠다고 말이죠. 두 사람은 공원 한복판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이들에게도 봄의 전령사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이 커질수록 어둠 속으로 밀려난 고성이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는데 성재와 수빈은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축복받는 미래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영나 역시 지환과 함께 새로운 웹툰 스토리를 구상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과거를 그리는 작가가 아닌 희망과 사랑을 노래하는 작가로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우진 또한 아버지 진석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을 회복하며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슈조이 가문의 거대한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감옥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집으로 변모했습니다. 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진 고성이에게는 처참한 몰락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중의 외면과 법적 처벌, 그리고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자신이 도구로 여겼던 아이들이 자신을 떠나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슈조이라는 성은 결국 허망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타인을 짓밟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파고를 넘고 지켜낸 것은 회사의 주식 점유율이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핥히고 상처 주던 시간들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흉터는 남겠지만 그 흉터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훈장이 될 것입니다. 슈조이 가문의 비극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이들이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과연 이들의 앞날에는 어떤 눈부신 풍경이 펼쳐질까요? 오늘 전해드린 슈조이 가문의 충격적인 진실과 감동적인 화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핏줄보다 진한 것은 결국 서로를 아끼는 진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욕망의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고성이의 최후와 뒤늦게나마 진정한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한 박진석 회장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키티네이치 V 지아우 캠 ESHH HH HHAH H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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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